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수학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은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최근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등의 전문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나오면서 scikit-learn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scikit-learn은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ikit-learn은 최근 다른 라이브러리들에도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개발해라 하는 정도의 교과서 같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ikit-learning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scikit-learn의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그리고 모델 선택, 전처리 같은 다양한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cikit-learn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파이썬 기반의 다른 머신러닝 패키지도 scikit-learn 스타일을 지향할 정도로 쉽고 강력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한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과 개발을 위한 편리한 프레임워크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실전 환경에서 검증됐으며, 실전 환경이라는 것은 산업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됐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사용되면서 검증이 됐을 정도로 쉬울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ikit-learn을 설치하는 것은 pip install kit-learn이라고 설치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 (0.232) 버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세토사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세토사 데이터셋은 1936년 로널드 피셔가 제시한 다변수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붓고 세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네, 이런 버지컬러와 버지니카, 세토사라는 세 가지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팔, 페탈의 길이와 넓이, 그러니까 꽃 받침과 꽃잎의 길이,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떤 게 꽃 받침이 어떤 게 꽃잎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scikit-learn에는 데이터셋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아이리스라는 임포트 로드 아이리스라는 거 데이터셋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scikit-learn에서 tree에서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하고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로 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불렀고요. 여기서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여기서는 우리는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수학적 공식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 내에 있는 모듈의 이름만 안다면 충분히 우리는 모델을 학습해보고 다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테스트할 데이터셋을 만든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유는 자 여기서도 그림을 하나 보면서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 자,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나누는데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피처, 특징과 결과값이 아닌 예측값, 정답이 모두 존재하고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은 피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하고 정답을 맞춰보는 식이죠. 만약에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이 없으면 학습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 만들어진 모델이 정말 잘 만들어진 모델인지 평가할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셋,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다시 평가를 한다면 모의고사 봤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죠. 근데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본 문제 가지고 수능을 보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어떡할까요? 결과값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보지 않은 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을 따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따로 알고리즘 만들 필요 없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데이터셋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특징들에서 우선 보기 전에 데이터가 있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로 해서 로드 아이리스로 해서 객체를 불러주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데이터 타입을 보면 클래스고 scikit-learn의 util에 있는 번치 라는 데이터셋으로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를 해서 this 데이터 키즈를 해서 프린트 붓꽃 데이터 세트의 키들을 보면 이렇게 데이터, 타겟, 프레임, 타겟 네임, 데스크, 그리고 피처 네임, 파일 네임으로 정해져 있고요. 데이터에는 X값이 그러니까 학습할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타겟은 정답이 들어있고요. 프레임은 저도 안 써봤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따로 여기에는 안 들어있나봐요. 아이리스의 데이터의 프레임은. 자, 그래서 따로 다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 네임즈, 세토사, 우리가 맞춰야 할 정답, 클래스 이름들이 담겨져 있고요. 데스크는 아이리스의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어떤 뭐 이 데이터셋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걸 참고해라 하는 식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네요. 뭐 이럴 때는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되겠죠? 뭐 그래서 수학적 통계에 대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 미카엘 마샬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돌려야겠죠. 그리고 피처 네임즈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 피처 네임즈. 그래서 세팔 렌스, 세팔 위트, 페탈 렌스, 페탈 위트 네 가지 특징들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팔 위드, 세팔 렌스, 페탈 위드, 페탈 렌스 네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파일 네임즈. 네, 파일 네임즈 하면 뭐 C 드라이브 아나콘다의 가상 환경에 아이언 파일 37에 뭐 이렇게 이런 것에 아이리스 CSV라는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첫 번째 머신러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판다스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서 불러와야겠네요. 너무 많죠? 자, 데이터를 해서 불러오면 데이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다스로 불러올 거고요. 자,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각자 넣어주면요.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에서 특징, 이걸 피처라고 하는데요. 특징만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넘파이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변수를 넣어줄 거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로 해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형성이 되죠. 자,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해서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타겟으로 해서 타겟은 정답이라고 했죠. 은 붓꽃 데이터 세트에서 정답 레이블 데이터를 넘파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리스 라벨은 아이리스 타겟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름으로 줬죠. 자,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줬네요. 아이리스 데이터의 타겟으로 주도록 하고요. 이런 자, 이거 부분을 여기라 수정해주고 자, 변수를 좀 막 줬군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 다시 됐고요. 아이리스 라벨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리스 프린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리스 타겟 값에 대해서 줄 거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라벨이 되겠죠.
그리고 타겟 명에 대해서는 아이리스 하고 뭐가 될까요? 타겟 네임이 나오겠죠. 타겟 네임 즈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R이 빠졌네요. 타겟 이렇게 되면 정답이 이렇게 나와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50개에 대한 정답이 있고요. 그리고 정답은 세토사 버지카 컬러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df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그래서 pd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로 줄 거고요. 그리고 컬럼스는 아이리스 피처로 주겠습니다. 피처 네임즈 그리고 아이리스 라벨로에서 이 우리가 쓸 라벨로 이 세토사 버지컬 이 정답값을 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리스 타겟을 줄 거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df에서 이제 한번 헤드값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같이 잘 표현됐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0은 뭐였죠? 세토사였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 걸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모델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구분이고요.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그리고 Y 트레인, Y 테스트로 값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끼리 연결되고 이것끼리 연결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아이리스 데이터 넣어주고 아이리스 라벨 줘야겠죠? 정답값과 특징값과 정답값.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2로 줄 거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1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를 나눌 때 뭐 40%에서 60대 40에서 뭐 80대 20 정도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데이터셋이 150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늘려버리면 학습할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0.2 정도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스트 데이터셋이 너무 적으면 뭐 정답을 맞춰볼 게 너무 적으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 데이터셋을 이제 이 그대로 이게 지금 000011112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맨 끝은 아마 2로 돼 있을 겁니다. 그쵸? 2로 돼 있죠. 000이고 111, 22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데이터 학습하기 또 약간 좀 좋진 않겠죠. 이게 정말 정답인지 잘 모르니까 이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정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섞어주는데 매번 섞을 때마다 값이 바뀌면 또 결과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모델로 파라미터를 변경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정한 확률로 값이 섞일 수 있도록 랜덤 스테이트를 줄 건데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넘파이의 랜덤 시드랑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분이 완료됐고요. 이제 의사결정 나무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dt clf de cison tree 클래시 파이어 랜덤
여기도 스테이트는 동일한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나무할 때 이런 어떤 확률로 해서 할지 선택해 주는데 동일한 값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제 수용해 보도록 할게요. dt clf fit x train y train으로 해보면 이제 학습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scikit-learn에서 scikit-learn 이후에 다른 라이브러리도 비슷하지만 학습을 수행하는 모듈은 메서드는 fish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수학적 여러 가지 식들을 통해서 식을 코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었는데요. 뭐 한 줄을 통해서 이 뭐 30자도 안 되는 글자를 통해서 학습이 완료가 된 것을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정말 정확히 잘 맞추는지 예측을 해볼 겁니다. dict x 테스트 테스트로 나눈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셋으로 예측을 실행해 볼 거고요. 오타가 났네요. 테스트 예측을 해볼 겁니다.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 이것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잘 예측을 했는지 모델을 평가해 봐야겠죠. 그래서 accuracy score 하고 print 예측 정확도 라고 해서 0.4 네 자리까지 정확도를 볼 거고요. 포맷으로 accuracy score 그리고 y 스코어 함수의 y 테스트 그리고 프리드 그러니까 정답과 그 예측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정확성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93%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델이 빠르게 만들었지만 93%의 각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는 뭐 93개 정도 맞출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의 분류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요. 데이터 세트. 근데 우선 데이터 세트 분리가 들어오고요. 분리. 그리고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한 걸 했죠. 그리고 모델 학습을 했고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ML 알고리즘을 적용해 모델을 학습했죠. 3번에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학습된 모델로. 그래서 학습된 ML 모델을 이용해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를 수행했죠.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결과값과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결과값을 비교해 ML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어떤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어떤 데이터 셋들을 만들고 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뭐 공장에서 공장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 셋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 셋을 모은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예측을 하고 나서 결과값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보고 결과값이 안 좋다면 다시 데이터 셋부터 다시 학습을 모아서 데이터 셋을 모아서 학습하고 수행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이킷런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런의 프레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다시 동일하겠지만 fit과 predict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측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이 두 가지 모듈이지만 여기서 주요 모듈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런의 주요 모듈인데요. 자, 분류, 모듈명, 설명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걸 다 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써놓은 걸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킷런의 주요 모듈들입니다. 사이킷런의 주요 모듈들은 예제 데이터, 특징 처리, 피처 처리, 데이터 분리, 검증 파라미터 튜닝, 평가,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유틸리티로 해서 크게 나뉘고요. 모듈명들을 보면 데이터셋, 프리프로세싱, 피처, 셀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디컴포지션, 모델 셀렉션, 매트릭스, 앙상블, 리니얼 모델, 나이브 베이즈, 네이버, 그리고 SVM, 트리, 클러스터, 파이프라인 등으로 나뉩니다. 데이터셋은 이 사이킷런이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데이터 셋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은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피처 셀렉션은 어떤 특징들을 우선순위대로 셀렉션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어떤 피처 특징들을 해주는 거, 추출해주는 거, 그리고 차원 축소해주는 거, 약간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나눠주는 모델 셀렉션, 그리고 어떤 검증하기 위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증 방법, 우리가 저번에 했던 MSE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한 어큐러시, 프리시즌, 리콜 등의 평가 모듈, 그리고 알고리즘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한 7가지 모듈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회귀 모델도 있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트리 모델도 있고요. 다양한 모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4-5가지 정도 한번 다뤄볼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을 보면 이렇게 보스턴 데이터셋, 브리스트, 캔서 암 데이터셋, 그리고 당뇨 데이터셋, 그리고 분류 데이터셋, 숫자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사용해본 붓꽃 데이터셋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은 가격, 주택의 가격, 그리고 주택에서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라디에이터가 있는지 그런 등의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셋들의 기본적으로 가지는 키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겟, 프레임, 타겟 네임즈, 이런 설명, 디스크립트, 그리고 피처 네임즈, 파일 네임 등으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각 특징들과 디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설명들을 볼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셋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보스턴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봤는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 다양한 예측 모델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차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학습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나눠서 살펴봤었는데, 학습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만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습 모델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학습 데이터가 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검증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S C로 해서 다같이 그림을 불러오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도 비율은 80에서 20% 정도로 해서 구별을 하곤 합니다. 이때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발리데이트 데이터로 모니터를 한다면 잠시만요. 여기 하나 더 그림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 오차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뭘로 조작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그림이군요. 자, 학습을 할 때 너무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정답을 잘 맞춰서 이런 데이터까지, 여기 있는 데이터까지 이 x라고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선이 그어졌을 때 다른 값이 이렇게 여기 근처에 이런 이 동그라미 데이터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값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못 맞추는, 오히려 정확성이 일반 데이터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피팅을 잘 못해서 아예 정답을 잘 못 맞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적화된 상태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더 많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게 되면은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이 오버피팅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리데이션 세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 어떤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나서 더 다른 시험도 잘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은 데이터 편중을 막기 위해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차 검증에는 K-폴드 교차 검증과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K-폴드 교차 검증부터 살펴보면요. K-폴드 교차 검증은 K-폴드 교차 검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차 검증 기법으로 K개의 데이터 폴드 세트를 만들어서 K번만큼 각 폴드 세트의 학습과 검증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을 5개수로 나누고 뭐 라벨이 학습용 데이터셋이 뭐 5개로 나눈 다음에 이 하나씩 테스트셋이 여기 들어가고 어쨌든 테스트셋이 들어가는 거, 각자에 들어가는 거겠죠. 테스트셋을 처음에는 여기에 두고 5개 중에 5개 중에 첫 번째 것을 테스트셋으로 쓰고 그 다음 한 번은 두 번째 것을, 한 번은 세 번째 거를, 한 번 네 번째 거, 한 번 다섯 번째 것을 해서 각자의 그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값의 평균을 예측하는 것이 어떤 그 K-폴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은 불균형한 분포도를 가진 레이블 데이터 집합을 위한 K-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균형한 분포도를 가진 레이블 데이터 집합이 특정 레이블 값이 특이하게 많거나 매우 적어서 값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사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시다. 네, 은행 사기가 있다고 할 때 은행을 조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를 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세트에 1억 건이 정상적인 데이터셋이고 1억 건 중에서 기껏해야 100건 아니면 1000건 정도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데이터셋이 사기 데이터셋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기 데이터셋을 찾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정상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되지만 사기를 친 데이터셋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그 결과값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아무런 그 무작위로 했을 때 어떤 데이터셋에는 그 사기 데이터셋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에는 사기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주 사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성이 확 떨어질 거고 어떤 데이터셋은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
stratified Kfol드 교체 검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코딩으로 통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scikit-learn을 통해서 할 거고요. scikit-learn tree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from scikit-learn 그리고 매트릭스는 정확성 평가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import accuracy 스코어 할 거고요.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kfold를 불러왔고요. 네, import numpy as np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iris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from scikit-learn dataset 하고 import load iris 불러와야겠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로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feature iris 데이터 라벨 iris 타겟 그리고 decision tree classifier 에서 랜덤 스테이트는 1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5개의 폴드 세트로 분리하는 kfold 객체와 폴드 세트별 정확도를 담을 리스트 객체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kfold라고 객체를 생성해 주고요. and split은 5개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담을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프린트 붓꽃 데이터 세트 크기를 볼 거고요. 그리고 feature shape는 0이겠죠. shape. 자, 붓꽃 데이터셋 크기는 전체 150개고요. 이 데이터 세트를 이제 한번 교차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터 처음에 0번으로 시작해서 돌 거고요. 그래서 k 폴드 객체의 스플릿을 호출하면 폴드별 학습용 검증용 테스트의 로우 인덱스를 어레이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for train 인덱스 테스트 인덱스를 불러올 거고요. 자, kfold split. 자, 뭐 이 특징들에 있는 것들을 각자 불러오는 거 있죠. 한번 뭐 봐볼까요? 자, 뭐 각자 데이터셋의 인덱스들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30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데이터셋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셋이 각자 이렇게 나뉘어진 인덱스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old split으로 반환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학습용 검증용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kfold 된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용 뭐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그래서 train x
테스트 트레인 인덱스를 불러와 주고요. 테스트 인덱스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여기서 피처로 데이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에 대해서 트레인 인덱스와 테스트 인덱스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y 트레인과 y 테스트 데이터를 할 건데 이거는 라벨로 해야겠네요. 라벨로 해야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나눌 건데 이게 다섯 번 정도 돌아가겠죠. dt clf fit x 트레인 그리고 y 트레인. 쉽죠? 예, 학습하는데 학습 데이터와 y 예측 데이터만 정답 데이터만 놓으면 학습이 완료되죠. 그래서 예측까지 시행할 겁니다. clf predict x 테스트에 대해서만 예측하고요. 그리고 n iter 플러스는 1. 그래서 얼마큼 반복됐는지를 볼 거고요. 그래서 반복 시마다 정확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curacy는 np 라운드 뭐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해줄 거고요. 스코어 y 테스트와 프리드 정답값과 예측값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고요. 그 트레인 사이즈는 x 트레인 쉐이프 공 테스트 사이즈 y 트레인 쉐이프. 그래서 프린트 자, 점 format and iter 그리고 accuracy train size 테스트 사이즈 해서 교차 검증의 정확도 몇 번 돌았는지 정확도가 얼마인지 학습 크기는 얼마인지 그리고 테스트 크기는 얼마인지를 프린트 해줄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 검증 세트 인덱스 format and iter 그다음에 테스트 인덱스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cv accuracy로 해서 append accuracy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끝나고 나면 개별 이터레이션별 정확도를 합하여 평균 정확도를 계산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이렇게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고 나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최종 합치는 것들 평균값을 보는 거겠죠. 합하고 나서 평균값을 봐야 정확도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n 평균 검증 정확도 그래서 np min
CV 큐러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면, 아이고. 자, 또 어디서 오타가 났겠죠? 어큐러시인데, 네, 어큐러시가 됐네요. 어큐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자, 교차 운전 정확도가 처음에는 1 나왔고요. 1이 나와버렸네요. 뭔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9.67, 어떤 건 엄청 떨어지고, 어떤 건 8.33, 어떤 건 9.2. 그래서 전체 검증 정확도는 9.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셋이 지금 현재 작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 이게 구분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결과값이 좋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스트레이트 바이드 폴드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요. 우선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